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선 연말을 맞아서 2024년을 돌아보는 총정리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 특별한 시간 교수계 핵인싸 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계엄과 탄핵입니다. 45년 만에 계엄 선포부터 8년 만에 등장한 탄핵 정국까지. 교수님은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먼저 참담하다. 사실 이번 계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사실 9월에 이 계엄령 준비설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계엄령이 선포되리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계엄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통치 논리에 의해서 있을 법한 통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21세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계엄 관련자들은 엄중히 그 책임과 죄를 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정국은 아마도 이제 대법관에 이제 국회 추천모 이제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추천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쨌든 본격적인 아마 심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탄핵이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관통할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강원의 선택입니다. 예. 지난 4.10 총선 투표율이 67%로 71.9%를 기록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강원 지역의 대역전 드라마는 없었고요.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이 당선됐다고요. 사실 이제 지난 24년도 4월 10일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선거든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였잖아요. 이런 선거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한 중간 어떤 평가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이태원 참사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2023 잼버리 실패 사건도 있었죠. 최상병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국정 실패한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한 것들인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은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은 108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그리고 진보당 새로미래 각각 1석씩 이렇게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불법 선거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그 바람이 세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8석 중에서 6석은 어쨌든 보수인 국민의힘에서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2석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잘 타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강원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원도에는 그렇게 크게 수도권에서 부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강원특별법 시행입니다. 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산림과 농지, 환경, 국방 등 4대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를 했고요. 이제 올 9월에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탄핵 정국에 언제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했었던 4개 규제
이번에는 그거에 더불어서 약 한 40여 개의 특례를 보완해가지고 3차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규제 완화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아시는 대로 양양 5세 케이블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포호 분수 설치 문제, 또 케이블카 설치 문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2차 개정안에서 통과시켰던 이러한 이제 4대 규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폭넓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3차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의료 대란입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 개혁이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 대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뭐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6년 이후 20년 동안 의대 정원이 토탈 지금까지 3,058명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낳는 바람에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지방의원 이런 데에서는 또 관련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의사 2,000명 수를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의료 수가 조정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일어나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의료 수가 조정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좀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런 정책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가지고 순차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러면 지금 3,000명인데 2,000명을 늘렸어요. 그 앞으로 교육은 누가 시킬 것이며 실습들이 또 많잖아요. 수술도 많고. 그러면 이러한 임상 교육은 누가 할 것이며, 그러면 교수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교수들 어디서 수천 명을 또 데려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될 텐데, 너무 이제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잘못된 이런 정책들 때문에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해놓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본다고 하면은 글쎄 그 정책이 맞는 정책일까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관통할 5번째 키워드입니다. 역대급 폭염인데요. 올해는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도 기상 관측 사상 정말 더웠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폭우, 폭설까지 겹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시급해 보이죠? 사실 올겨울에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기상청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별로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기후 변화는 어제 오늘 내일은 분명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후 변화를 단기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문제, 홍수, 가뭄, 질병 문제, 그다음에 식생의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인간들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시극을 꼬집은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좀 되새기길 바란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영식 강릉 원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